홍의포, 칸이 용골대를 불러들였다. 칸은 군마간 철판 온돌에 누워 등을 지지고 있었다. 강화도는 어찌 되었느냐? 조선왕의 어린 원손과 그 어미 그리고 왕자 2명이 사대부와 약간의 군사를 거느리고 섬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고 있사온데 강화는 농지가 넓고 물산이 많아 오래 버틸까 걱정이옵니다. 너의 군사는 가까이 있느냐? 섬으로 건너가는 월곶 나루에 보병과 기병 도합 1만이 대기하고 있사옵니다. 조선이 섬을 믿고 이러는구나. 군사를 움직여서 섬을 힘껏 부수어라. 섬을 현지 군장의 처분에 맡긴다. 허나 조선 왕족들은 살려서 내 앞으로 끌고 오라. 황명을 곧 월곶에 전하겠나이다. 그리고 저 돌담의 한쪽 구석을 헐어내라. 날이 풀리고 흙이 들떠서 어렵지 않을 것이다. 헐어내고 넘어 들어가지는 말아라. 전령단 기병 200이 월곶으로 떠났다. 용골대는 경포와 보병정의 3천을 군진 마당에 모았다. 남한산성의 성벽을 뭉개로 올라갈 병력들이었다. 칸이 문한관 3명을 불러들였다. 조선의 국서를 접수한 문한관 2명이 처형된 뒤 문신들은 칸의 군막 둘레에 대조하고 있었다. 칸은 남한산성으로 들여보낼 문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일렀다. 나를 따르려는 너의 기쁨을 참되게 드러내 보여라. 내가 너의 기쁨의 참됨을 알게 하라. 내가 너의 신생의 참됨을 알게 하라. 나로 하여금 알게 하면 너의 왕노릇을 빼앗지 않겠다. 너와 너의 세자 그리고 신하들은 성문을 열고 산길을 걸어서 내 앞으로 나와 얼굴을 보이고 나의 조칙을 받으라. 내 앞에 오기 전에 먼저 너의 신하들 중에서 나에게 거역하고 맞서기를 극언했던 자들을 네 손으로 묶어서 나에게 보내라. 네가 나에게 보낸 문서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서 돌려보낸다. 이러한 뜻을 분명히 적어 올리라고 칸은 명했다. 칸은 말했다. 글을 곧게 써라. 그래야 저들이 알아듣는다. 문한관이 글을 지어 올렸다. 네가 사특한 입질과 기름진 붓질로 몽롱한 문장을 지어서 나를 속이려 하니 나를 따르겠다는 너의 기쁨이 대체 무엇이냐? 너의 문서는 돌려보낸다. 너의 신하들 중에서 나를 적대하고 능멸해서 결국 너를 그 돌구멍 속으로 몰아넣은 자들을 너의 눈으로 찾아내고 너의 손으로 묶고 너의 군사에게 끌리게 해서 나에게 보내라. 내가 죽여서 그 머리를 높이 걸어 너희 나라의 후세 만대를 가르치려 한다. 만일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의 성을 깨뜨리는 날에 나는 내 손으로 너의 성을 뒤져 그 자들을 찾지는 않겠다. 그날 나는 너의 성 안에 살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나를 능멸한 죄를 묻게 될 것이다. 용골대가 조선 관원들을 불러서 칸의 2번째 문서를 주었고 돌아가는 관원들 편에 조선 왕의 국서를 돌려보냈다. 칸이 정명수를 불러들였다. 칸이 정명수를 가까이 부르기는 처음이었다. 너는 지금 산성으로 올라가라. 가서 저들을 불러내어 내가 군사를 모두 조선에 두고 곧 심양으로 돌아가려 한다고 말을 퍼뜨려라. 정명수가 엎드린 채 고개를 들어 칸을 올려다보았다. 폐하, 어찌 조선왕이 나오기 전에 내 심중을 묻지 마라. 너는 가서 그렇게 전해라. 정명수가 위병 50을 거느리고 남한산성 서문 쪽으로 올라갔다. 강화도를 부수고 남한산성 성벽에 구간 2어 군대를 헐어내고 또 황제가 돌아가려 한다는 소문을 성 안에 전하면 성은 오그라들고 일은 신속히 끝날 것이었다. 칸은 군막 밖으로 나왔다. 강물이 불어서 모래톱으로 넘어들어왔다. 조선의 강들이 다 녹았구나. 돌아갈 먼 길과 건너야 할 많은 강들을 생각하면서 칸은 물 위로 돌멩이를 던졌다. 망월봉에서 터지는 화포 소리는 내행전 마루에서 들렸다. 임금과 신료들이
망월봉 쪽을 바라보았다. 새카만 점들이 빠르게 날아오면서 커졌다. 행궁 담장이 무너졌다. 돌덩이가 튀고 먼지가 일었다. 신료들은 임금을 에워싸고 행궁 뒷문으로 빠져나가 산으로 올라갔다. 포탄은 계속 날아왔다. 임금은 바위에 앉고 신료들은 그 둘레에 주저앉아 몸을 낮게 웅크렸다. 금군들이 달려와 임금의 앞뒤에 도열했다. 김상원이 임금의 몸 앞을 막아섰다. 전하, 적들이 이리도 무도하나 스스로 망할 것이옵니다. 오직 성심을 굳게 하소서. 포격이 뜸해졌다. 망월봉 위에서 푸른 화약 연기가 길게 흘러갔다. 병조판서 이성구가 아뢰었다. 지금 터지는 화포는 홍위포라는 것이옵니다. 홍위포는 길이가 2장 반에 무게는 3,000근이고 포탄은 수박만 한데 곧게 50리를 날아가 표적을 맞춘다 하니 천하의 장한 무기이옵니다. 다시 포탄이 날아와 행궁마당에 떨어졌다. 행전 기둥이 흔들리면서 기와가 흘러내렸다. 마당이 패였고 흙이 튀었다. 새들이 비명을 지르며 날아올랐다. 이성구는 또 말했다. 신민년에 진위사를 따라 북경에 다녀온 역관이 전하기를 중원에서 서양은 구만리 상격으로 걸어서 3년이 걸리는데 그 서쪽 끝에 화란이라는 나라가 있다 하옵니다. 화란 사람들의 얼굴이 붉어서 홍이라 일컫는데 홍이들이 화포를 만들어 명에게 팔았고 청이 다시 명으로부터 빼앗은 것이옵니다. 다시 5발이 날아와 행궁 담장 밖 길 위에 떨어졌다. 김유가 말했다. 그러니 본래는 명이 청을 쏘던 무기이옵니다. 임금의 시선이 탄도를 따라갔다. 임금이 말했다. 경들이 해박하구나. 포격이 끝나고서도 임금은 한나절을 산에 머물렀다. 금군들이 무너진 돌더미를 들것으로 실어내고 패인 마당을 메웠다. 이시백이 서장대 군병들을 데리고 행궁으로 내려왔다. 이시백은 무너진 행궁 담장을 목책으로 막았다. 저녁에 임금과 신료들은 내행전으로 돌아왔다. 칸이 군사를 조선해 놓고 곧 돌아가리라는 말을 서문대장이 묘당에 올렸다. 칸이 돌아가고 나면 말길은 아주 끊기고 성 밖은 용골대의 세상이 될 것이므로 칸이 돌아가기 전에 성 밖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야 한다고 최명길은 말했다. 살려는 뜻은 나에게 있고 적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칸이 돌아가거나 돌아가지 않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김상원은 말했다. 칸이 온 것과 칸이 돌아가는 것은 똑같이 두려운 일이라고 김유는 말했다. 마당에 들뜬 흙을 바라보면서 임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녁 밀물에 청병 1만이 월곶나루를 건너갔다. 척후병 10명이 먼저 경선을 몰아서 강화 쪽 나루에 닿았다. 언덕에 매복한 조선 초병 2명이 청의 척후들을 조준했다. 화약이 젖어서 조총은 발사되지 않았다. 조선 초병은 달아났다. 달아나던 초병들이 총을 맞고 거꾸러졌다. 청의 척후들은 나루에서 돈대까지의 경사지를 정찰했다. 조선 관군은 보이지 않았다. 강화 쪽 물가는 조용했고 물새들이 울었다. 청의 척후들이 물 건너 월곶나루의 본진을 향해 깃발을 흔들었다. 군선 40척이 발진했다. 월곶 쪽 포루에서 홍위포가 선단을 엄호했다. 포탄은 물을 건너서 섬 안쪽으로 날아갔다. 섬에 상륙한 청병은 강화산성으로 향했다. 강화검찰사 김경징은 배를 내어 달아났다. 조선 관군은 해안 돈대에 배치되어 있었다. 관군들이 산성으로 집결하기 전에 청병이 산성을 포위했다. 산성 안에는 원손과 빈궁, 왕자와 원로 대신들이 들어와 있었고 피난민들이 성첩을 지켰다.
늙은 원임 대신 김상룡이 싸움을 지휘했다. 성을 지켜라. 물러서지 마라. 김상룡은 지팡이를 짚고 성첩을 돌며 소리쳤다. 빈궁과 수기와 사녀와 나인들이 끌어안고 통곡했다. 동쪽 성문이 깨지면서 청병이 몰려들어왔다. 성문에서 정전 쪽으로 칼날의 대열이 번뜩이며 다가왔다. 청장은 정전에 자리 잡았다. 청병들이 성첩으로 올라왔다. 청병은 성첩을 돌며 청소하듯 도륙해 나갔다. 김상룡은 쫓기면서 남문 문루 위로 올라갔다. 종이 따라왔다. 문루 위에 미처 쓰지 못한 화약더미가 쌓여 있었다. 김상룡이 화약더미로 다가갔다. 종이 김상룡의 도포자락을 잡았다. 대감 어찌 당면한 일을 당면하려 한다. 너는 돌아가라. 종은 돌아가지 않았다. 김상룡이 화약더미에 불을 붙였다. 종이 김상룡의 몸을 덮쳐서 끌어안았다. 화약이 터졌다. 문루가 무너져 내렸고 김상룡의 육신이 흩어졌다. 종이 함께 죽었다. 위패를 받들고 강화도로 들어온 늙은 선비가 행랑에서 목을 메어 자살했다. 선비가 종에게 유서를 남겼다. 아들아, 너는 목숨을 귀하게 여겨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너희들은 생명의 칼질을 하지 마라. 고향에 조용히 엎드려서 세상에 나오지 마라. 성을 빠져나온 피난민들은 밤중에 만이산으로 들어갔다. 횃불을 든 청병들이 만이산을 포위하고 세 방향에서 조여 들어갔다. 피난민들은 계곡을 따라서 정상 쪽으로 쫓겼다. 청병들은 능선을 따라 정상으로 올라갔다. 날이 밝았다. 정상은 넓지 않았다. 키 작은 관목들이 돋아났고 시야가 트여서 숨을 곳이 없었다. 산 아래쪽으로 아침 썰물에 옹진 쪽 갯벌이 넓게 드러났다. 피난민들은 정상으로 몰렸다. 피난민들은 건너갈 수 없는 갯벌을 바라보며 발을 굴렀다. 청병들이 정상으로 올라왔고 피난민들은 끌어안고 뒤엉켰다. 모두들 머리를 안쪽으로 틀어박고 부둥켜 안았다. 청병들이 피난민들을 밖에서부터 쳐나갔다. 청병이 들어오지 않은 옹진 쪽에서 고깃배 몇 척이 바다로 나갔다. 청병들은 정상에서 말린 말고기로 점심을 먹고 하산했다. 청병은 조선왕자 2명과 빈궁, 수의, 사녀들을 붙잡아 배에 싣고 다시 물을 건넜다. 청병은 삼전도로 향했다.